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물건을 선보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물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가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서 잠시 멈추었다가 이제 다시 경매의 출발선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시 돌아온 물건은 뭔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 물건일수록 잘만 분석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진짜 기회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번 시간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권리관계부터 시작해서 입지, 세입자 현황, 그리고 이후 투자 전망까지 모든 부분을 샅샅이 분석해 드릴 겁니다. 특히 임차인들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그리고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까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 물건을 낙찰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가 여러분의 지지 속에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한 자료,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돈 되는 경매 물건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전화로 문의도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구독과 멤버십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억, 수십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경매는 한 번의 기회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멤버십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진짜 정보를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산 연산동, 연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돈 되는 물건의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정가만 무려 45억이 넘는 대형 상업용 건물이 지금 현재 절반 가격으로 여러분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 믿기시겠습니까? 네, 바로 오늘 소개할 사건은 2023타경 5518호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연제구 연산동 소재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입찰은 오는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제4개 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날짜부터 잘 적어두셔야 합니다. 이런 기회는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먼저 물건의 기본적인 사양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03-5번지 바로 연산역 도보권,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일괄 매각되는 구조라서 낙찰자가 취득하면 그대로 전체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 물건입니다. 자, 이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45억 1412만원, 그런데 현재 최저 입찰가는 얼마냐? 무려 22억 1192만원, 감정가의 정확히 49%, 절반 가격입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 상업밀집지역 대로변에서 반값으로 나온 거니까요. 토지 면적은 228.4형이 약 69평이고요. 건물 전체 연면적은 749.16이 약 226평입니다. 건폐율은 66%대 용적률은 264% 정도로 합리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준공일자는 1985년 2월 14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준공된 지는 꽤 되었지만 여전히 활용 가치가 높은 건물입니다. 층별 용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하층은 노래방 유흥주점이고 1층은 음식점, 2층은 마사지업소, 3층과 4층은 사무실이나 숙박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건물 후면에는 약 9위 정도의 제시외 건물, 즉 창고와 다용도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활용도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도로 조건. 이 건물은 왕복 8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에 접해 있어서 차량 통행량이 많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연산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권으로 따지면 거의 교통요충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이 건물이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현금 흐름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건물이 왜 그렇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임차인 현황은 어떠한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입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7알은 입지라고 하죠. 나머지 3알도 사실 입지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입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입지에서부터 이미 합격점 이상을 받고 들어갑니다. 먼저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603-5번지, 바로 연산역 도보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산역이 어떤 곳이냐?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 그야말로 부산 동부권 교통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 바로 앞 도로는 왕복 4차선 이상 되는 대로변, 차량 통행량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버스 노선도 수십 개가 지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즉, 대중교통과 자가용 모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최상의 입지라는 거죠. 그럼 상권은 어떨까요? 여러분, 연산역 주변은 단순한 동네 상권이 아닙니다. 부산시청과 연제구청이 바로 인근에 있고 법원검찰청 경찰서 등 관공서 밀집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학원가, 병원, 금융기관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곳을 흔히 생활업 무행정 중심 복합 상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지역은 불황에도 수요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특히 연산교차로와 인접해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연산교차로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가는 교통결절점이고 인근에만도 수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직장인이 몰려 있습니다. 즉, 이 건물에 입점한 세입자들은 단순히 동네 장사가 아니라 고정수요, 유동수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건물 앞을 지나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낮에는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몰려들고 저녁에는 회식과 유흥인파로 북적입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외식, 카페, 마사지, 노래방까지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하루 24시간 내내 살아 움직이는 상권의 특징입니다. 이제 건물 조건을 보겠습니다. 건물 전면이 넓게 트여 있고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서 가시성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가에서 가시성은 곧 돈입니다. 간판만 걸어놔도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죠. 게다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 건물을 보고 지나갑니다. 이런 건물은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고 공실이 나더라도 빠르게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건물 후면과 측면 일부에만 주차가 가능해서 대형 상가처럼 넉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단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손님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또 주변 공영주차장도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입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요충지, 지하철 환승역 대로변 버스 정류장. 2. 복합상권 관공서, 오피스, 학원, 병원,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밀집. 3. 높은 가시성과 안정적 수요 간판 효과, 고정수요, 유동수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지니 이 물건은 단순히 좋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건 입지 하나만으로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권리관계와 임차인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포기하지만 오늘은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면 나도 권리 분석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등기부 권리관계. 먼저 이 건물의 등기부 권리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권리관계는 결국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2021년 7월 15일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무려 33억 6천만 원. 이게 바로 모든 권리 해석의 기준선이 됩니다. 즉, 이 날짜 이후에 붙은 권리들은 모두 낙찰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압류든 가압류든 추가 근저당이든 싹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기준 이후에 어떤 권리들이 있었을까요? 2021.12 20일 이소영 근저당권, 2022.05 이호주 시엔젤 하우징 근저당권, 2022.10 19 국세 압류, 2023.11 이해운대 농협 임의경매, 2024.10 8 김양의 강제경매. 이 모든 권리들은 말소기준 이후라서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낙찰자가 실제로 안고 가야 하는 권리는 무엇일까? 바로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들어온 임차인,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현황 및 권리관계 정리.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차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실전에서 돈이 되느냐, 피눈물이 되느냐를 갈라놓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임차인 분석. 이분은 2018년 11월 7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정일자가 없고 심지어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해야 합니다. 금액은 무려 3,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지금도 실제로 이분이 정상적으로 임차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나가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보면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층 김. 2020년 11월 30일 전입,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9만 원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배당 요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돈 문제는 없지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1층 상가 2 봉추찜 닭. 이 임차인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2009년 7월 21일에 전입했고 보증금은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은 2011년 7월 30일에 증액, 2천만 원은 2019년 2월 20일에 또 증액. 문제는 뭐냐? 증액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원래 보증금 중 일부는 보호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배당 신청은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7천만 원 전체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가 등기부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해야만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점. 겉으로는 단순히 보증금 7천이라고 보여도 그 안에는 이렇게 증액분, 확정일자, 배당 여부 같은 복잡한 변수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층 김. 2021년 9월 8일 전입,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도 2024년 1월이라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없고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도 없습니다. 깔끔한 케이스죠. 나머지 임차인들. 3층, 4층 여러 임차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거나 배당 요구를 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임차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장에 가보면 공실인 경우도 많거든요. 최종 정리.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 지하층 최약 3,300만 원 1층 2 최대 7천만 원 가능성 증액분 불확실. 주의할 점 지하층 최실제 점유 여부 확인 필요 1층 2의 증액분 확정일자 부재 전문가 분석 필수. 나머지 임차인들 대부분 인수 위험 없음.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돈 계산. 시청자분들 눈 크게 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지갑에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물건의 5차 최저 입찰가 바로 22억 1,192만 원이죠. 우리가 이 금액에 땅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대출 가능 금액은행에서 보통 7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따라서 22억 1,192만 원, 70% 약 15억 5천만 원.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생각보다 부담 없네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진짜 시작도 안 했습니다. 2. 방 빼기 비용명도 비용자, 그럼 세입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층 최 하나의 세입자, 1층 봉추찜 닭이 하나의 세입자, 2층 바로 이곳 타이마사지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업소, 3층과 4층 고시원. 겉보기엔 여러 호실이 있지만 실제로는 고시원 운영으로 보기 때문에 3층과 4층을 각각 1세대씩 총 2세대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 5세대. 세입자 1명당 방 빼기 비용 3천만 원, 5 1억 5천만 원. 3. 대출금에서 차감 앞서 계산한 대출금 15억 5천만 원에서 방 빼기 비용 1억 5천만 원을 제하면 실제로 활용 가능한 돈은 약 14억 원입니다. 4.
자기자본 계산 총 낙찰가 22억 1천만 원, 대출금 14억 원, 8억 1천만 원. 여기에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까지 더해보겠습니다. 5. 취득세 개인 vs 법인.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개인으로 취득할 경우 일반 상가 취득 4.6% 22억 1192만 원, 4.6% 약 1억 170만 원. 법인으로 취득할 경우 12% 적용 22억 1192만 원, 12%약 2억 6640만 원. 보이시죠? 개인으로 하면 세금이 약 1억 원 수준인데 법인으로 하면 무려 2억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에서 꼭 강조해야 합니다. 6. 법무사 및 기타 비용. 법무사 수수료 100만 원, 기타 등기인지세자비 최소 200만 원, 합계 약 300만 원. 7. 최종 정리 개인 기준. 자기자본 8억 1천만 원. 취득세 1억 170만 원. 법무사 기타 비용 300만 원. 총합 약 9억 2천만 원. 즉, 이 건물을 최저가로 낙찰받으려면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현금은 최소 9억 원 이상입니다. 중요한 단서. 방 빼기 비용은 세입자 협상 상황에 따라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2층 타이 마사지, 1층 봉추찜닭, 고시원 같은 경우는 영업 여부, 점유 상태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장 임장 확인과 전문가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단순히 낙찰가 싸네하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는 세입자 방 빼기, 세금, 법무사 비용까지 다 계산해야 진짜 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물건을 가져가려면 최소 9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하층과 1층에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지요. 모두 합쳐서 1억 300만 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모두 합해서 10억 300만 원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3층과 4층에 무단 용도 변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5층에 무단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층별현황에서 보면 3층과 4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등록로 되어 있는데 별로 특별히 잘못된 부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5층은 옥상인데 이곳에 뭔가 설치를 하였다가 항공사진에 지적이 된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인 서울 홍은동 사진관 건물 영상 고정 댓글에 해결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익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 수익을 모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대 수익 분석. 이 건물에서 얼마를 벌 수 있나? 여러분,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이 건물을 내가 낙찰받아서 임대 놓으면 과연 얼마가 벌리느냐 하는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투자의 꽃이고 결국 여러분 통장에 매달 찍히는 돈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1. 지하층 최임차. 보증금은 3,300만 원, 월세는 190만 원입니다. 지하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 노래방이나 창고, 술집 같은 업종들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안정적으로 매달 190만 원이 꽂히는 구조입니다. 2. 1층 봉추찜닭 2임차. 보증금은 7천만 원, 월세는 253만 원입니다. 여러분, 1층 상가는 그 건물의 얼굴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로변에 위치한 음식점은 장사가 망하기 힘들어요.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자리가 비면 또 다른 세입자가 바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매달 253만 원, 상당히 괜찮은 임대료입니다. 3. 2층 타이 마사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마사지 업종은 특유의 단골 고객층이 있습니다. 게다가 연산역 인근처럼 직장인과 거주 인구가 섞여 있는 상권에서는 꾸준히 수요가 있어요. 즉, 200만 원 월세도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3층 가정 시나리오 고시원 형태. 여기서부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황 조사에는 호실이 여러 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시원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즉, 2층만으로도 매달 20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5. 4층 가정 시나리오 고시원 형태. 여기도 똑같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단순화해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시원 2개 층에서
합산 4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6. 총 임대료 수익. 자, 이제 전부 합쳐보겠습니다. 지하층 190만 원, 1층 253만 원, 2층 200만 원, 3층 200만 원 가정, 4층 200만 원 가정. 총 월세 1,043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약 1억 2,516만 원이 여러분 통장에 꽂히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총액도 정리해 볼까요? 지하층 3,300만 원, 1층 7천만 원, 2층 3천만 원, 3층 2천만 원 가정, 4층 1천만 원 가정. 보증금 총합 1억 6,300만 원. 7. 중요한 단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3층과 4층은 현장 상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실제 수익은 제가 말씀드린 1,043만 원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시원은 호실을 쪼개서 받으면 훨씬 더 높은 월세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단순화해서 계산한 겁니다. 따라서 영상에서는 반드시 현장 임장 확인 필요라는 멘트를 꼭 달아야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마무리 멘트 정리하면 이 건물은 안정적인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있고 가정치까지 합산하면 월 1,043만 원, 연 1억 2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수익이 단순히 계산된 숫자라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고시원 운영 상태, 점유 여부, 세입자 상황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임대 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일단 1,043만 원이라고 잡되 여러분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 수익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과 이자 흐름, 진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 여러분,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낙찰받으면 대출은 얼마나 나오고 한 달 이자는 얼마일까? 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갈 돈이니 눈 크게 뜨셔야 합니다. 1단계 대출 총액 이번 물건의 5차 최저 낙찰가가 얼마였죠? 22억 1,192만 원입니다. 은행에서 보통 70%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22억 1,192만 원, 70% 약 15억 5천만 원. 즉 이론적으로는 15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오네 싶으실 거예요. 2단계 임대보증금 차감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입자들이 이미 임대보증금을 맡겨놓았잖아요. 그 금액이 총 1억 6,300만 원입니다. 은행은 이 보증금을 뺀 나머지만 실제 대출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15억 5천만 원 1억 6,300만 원, 약 13억 8,700만 원. 즉 여러분이 진짜 손에 쥘 수 있는 순수 대출금은 13억 8,700만 원입니다. 3단계 대출이자, 계산자, 이제 이 돈을 빌렸다고 가정하고 연 이자율 4%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13억 8,700만 원, 4% 연간, 약 5,548만 원. 그럼 한 달 이자는 얼마일까요? 5,548만 원, 12개월 약 62만 원. 여러분 여기서 딱 감이 오시죠? 내가 이 건물을 가져오면 매달 은행에 이자로만 46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구나. 정리 멘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뺀 실제 대출금은 13억 8,700만 원, 여기에 연 4% 금리를 적용하면 한 달 이자는 무려 약 462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돈이 바로 매달 여러분 통장에서 사라지는 고정 비용이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연 내 손에 남는 돈은? 여러분, 이제 모든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 월 임대 수입 지하 190만 원, 1층 봉추찜 딱 253만 원, 2층 타이 마사지 200만 원, 그리고 3층과 4층을 각각 200만 원씩으로 가정하면 총 임대 수입은 1,043만 원입니다. 2. 대출이자 낙찰가 22억 1천만 원에서 은행 대출 70%를 받습니다. 거기서 세입자 보증금 1억 6,300만 원을 차감하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순수 대출금은 13억 8,700만 원. 여기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한 달 이자가 약 462만 원 나갑니다. 3. 순수 현금 흐름 월세 1,043만 원 이자 462만 원 581만 원. 즉 매달 통장에 남는 돈이 581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분 좋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4. 자기자본 기회비용. 여러분, 이 건물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낙찰자가 실제로 들여야 하는 자기 돈은 약 1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만약 은행에 넣어두고 연 4%만 이자를 받아도 한 달에 약 343만 원은 그냥 생깁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5.
최종 순수익 따라서 매달 남는 581만 원의 서자기 자본의 기회비용 343만 원을 빼면 진짜로 이 건물에서 얻는 추가 수익은 238만 원입니다. 정리 멘트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을 최저가로 낙찰받아 임대했을 때 모든 대출이자와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낙찰자가 매달 순수하게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약 238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계산은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였을 뿐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의 실체와 전세 임대료에 대한 계산을 현실적으로 다시 했을 때는 이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각을 했을 때는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권리관계, 세금 그리고 마지막 매각 시뮬레이션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분석을 하면 여러분은 숨어있는 기회까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런 물건 한번 제대로 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셨나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안전하게 그리고 크게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제 채널은 멤버십을 통해 더 깊은 자료와 생생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법원 현장 이야기부터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얻은 실전 데이터까지 남들 절대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건물 만약 내가 낙찰받아서 감정가 수준으로 매각한다면 도대체 얼마가 손에 남을까? 아마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궁금하셨을 겁니다. 먼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찰가 22억 1192만 원, 매각가 45억 1412만 원 감정가 수준, 양도차익 무려 23억 300만 원. 와 23억? 이 정도면 인생 역전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죠? 잠깐만요. 여기서 바로 세금이라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개인 투자자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 자, 개인이 상가를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처럼 비과세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양도소득세. 그리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확 치솟습니다. 양도차익 23억 300만 원. 세율 약 45% 세금 지방세 포함. 세금 10억 3,600만 원. 순이익 12억 6,700만 원. 정리하면 개인이 2년을 보유하고 매각한다고 해도 세금으로 10억 넘게 내고 결국 손에 쥐는 건 12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법인 투자자 즉시 매각. 그럼 법인은 어떨까요? 법인은 보유기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법인세 단일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양도차익 23억 300만 원. 세율 약 25% 중소법인 기준. 세금 5억 7,600만 원. 순이익 17억 2,700만 원. 보셨죠? 법인은 즉시 팔아도 무려 17억 2천만 원이 남습니다. 최종 비교. 개인 2년 보유 12억 6천만 원. 법인 즉시 매각 17억 2천만 원. 무려 4억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정리 멘트 여러분, 오늘 포인트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건물을 똑같은 값에 팔아도 개인은 12억 6천만 원, 법인은 17억 2천만 원, 무려 4억 6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즉 개인 명의로 했다가는 세금 폭탄 맞고 허탈해질 수 있고 법인으로 했다면 수억을 더 손에 쥘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인 전략을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얼마가 손에 남느냐, 그게 진짜 승부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경매 물건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돈 되는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